주교재에 문제 풀어보신 것 중에서 질문 101페이지 1번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평면에서 높이가 h인, 라지 h인 평면을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 자, 수평면에서 속력이 2v로 운동하다가 자, 높이가 스몰 h인 지점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높이차가 h인 마찰 구간에서 물체는 높이차가 h인 구간에서 물체는 뭐 한다고? 등속 운동한대. 그죠? 네, 이렇게 된답니다. 자, 높이 라지 h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요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그제?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지. 맞지? 그죠?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 따라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 mg 라지 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지. 맞지? 그죠? 네. 그렇게 된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를 v'라고 만약에 가정해보자고. 그럼 여기 왔을 때도 속력은 그대로 얼마야? v'인 거지. 그죠? v'로 등속 운동하다가 그러면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빠진 거지. 그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바닥에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속력이 얼마가 된 거야? 2V가 된 거지.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얘는 높이 여기까지 올라갔네. 그죠? 여기 왔을 때도 속력은 그대로 2V일 거야. 맞지? 그죠? 네. 자, 요 구간에서 감소한 에너지를 구해보자고. 요 구간에서 감소한 에너지를 뭐 라지 1하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맨 꼭지점에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를 A점이라 놓을까? 여기를 A점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바닥에 와가지고 얘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죠? 그죠? 그럼 바닥에 왔을 때를 B점이라 놓읍시다. B점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란 건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2분의 1 mv의 2v의 전체 제곱이지. 2v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4의 2분의 1 mv 제곱이네. 맞죠? 여기 와서 정지했네. 여기를 우리가 C점이라고 이렇게 놓을게. 자, 그러면 C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겠네. mgh만. 맞죠? 그죠? 네.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만큼만 있을 거야. 그럼 어차피 요거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지. 여기서 내려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만큼이 감소했어. 그러면 요거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어서오세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하고 얘 운동 에너지하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만다고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죠? 위치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 mgh 2분의 mgh는 뭐야? 얘는 2의 mv 제곱이 되겠네. 양변에 있는 mm 날려. 그럼 h에 대해서 풀면 h는 g분의
얼마입니까? 2v 제곱이지. 맞습니까? 그죠? 네. 일단 높이 스몰 h는 요만큼이 돼야 돼. 그죠? 요만큼이. 근데 얘가 여기에 v' 속력으로 왔어. v' 속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어. 요 구간에서 무슨 운동했대? 물체는 등속 운동했대. 그죠?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이렇게 했답니다. 맞습니까? 그죠?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요만큼 감소한 위치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지? 그죠? 요만큼 감소한 위치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요 B점에서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에다가 감소한 요만큼의 1을 더해주면 A점과 B점의 에너지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A점에서 원래 위치 에너지가 mg 라지 h만큼 들어있고 2분의 1 mv 제곱만큼 이렇게 있어야 돼. 그지? 근데 B점으로 내려오면서 요 B점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만 2분의 1 줄여가시 합시다. 2mv 제곱이 돼. 그지? 그럼 감소한 요만큼이 더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감소한 요만큼이 무슨 에너지만큼이라고? 감소한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요 에너지가 뭐야? 요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만큼 감소한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높이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럼 원래 요 에너지 이라는 건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야.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하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감소한 에너지를 더하면 전체 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같아져야 되지. 그지? 맞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mgh일 거야. 자, 그래서 mg 라지 h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2mv 제곱에 플러스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mgh만큼이야. 그죠? 그죠? 얘 넘어와서 정리해. 양변에 있는 얘 넘어와서 정리해. mg 라지 h는 넘어가면 2분의 3, 얘가 2니까 2분의 3 mv 제곱에다가 플러스 mgh가 되겠네. 이거 괜히 계산했네. 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v제곱에 대해서 풀어볼게. 요거를 요렇게 풀지 말고 v제곱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대입하기 위해서. v제곱에 대해서 풀면 v제곱은 2분의 1 GH가 됩니까? 맞습니까? 그럼 요 값을 그냥 대입해 볼게. 2분의 3 곱하기 m이 하라고. v제곱이 뭐라고? 2분의 1 GH가 되겠네. 여기 H가 있고 여기 MGH가 되겠네. 그럼 얘 정리하면 얼마야? 4분의 3 MGH입니까? 얘가 4분의 3 MGH 플러스 MGH. 얘가 더하면 이거 얼마가 돼? 4분의 7 MGH네. 4분의 7 MGH. 그래서 양변에 있는 거 MG 다 날려. MG 다 날리니까
라지 h 값은 얼마가 돼? 4분의 7 스몰 h가 이렇게 나오겠네. 1을 어떻게 구했다고요? 네? 1을 어떻게 구했다고요? 아, 1을 어떻게 구했냐고요? 높이차가 h 마찰 구간에서 물체는 무슨 운동한대? 등속 운동한다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왔을 때 속력을 v-라고 해봐. 여기 딱 왔을 때 속력이 v-야. 그럼 당연히 등속 운동하면 여기 왔을 때 속력도 얼마라고? v-인 거지. 그지? 높이차가 h인 마찰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며. 속력 변화가 없다며.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 왔을 때 높이 mgh만큼의 에너지가 원래 mgh만큼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야 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지? 그럼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그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게 요게 이야. 운동 에너지로 안 줄어들었으니까, 안 변했으니까. 근데 바닥에 왔을 때 바닥에 얘가 EV 왔는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네. 높이 mgh만큼. 높이 h만큼 올라갔네. 요만큼. 요 물체가 여기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mgh다 얘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지. 이해돼요? 되셨습니까? 또 질문. 네? 아니 잠깐만, 이걸 책부터 질문, 완자부터 질문 바꿔요. 8페이지. 98페이지요. 몇 번이요? 5번이요. 기출 픽업도 질문 받을 겁니다, 오늘.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켰다가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는 수평면을 따라서 운동하다가 높이가 스몰 h인 빗면에서 속력이 0이 됐답니다. 여기서 정지했답니다. 압축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갔대. 자, B는 마찰 구간에서 크기가 F의 마찰력을 받으며 4h만큼 이동했대. 마찰 구간에서 힘이 작용했대. 이렇게 F라는 힘을 받으면서. 마찰력이 한 일 F 곱하기 S인데 마찰력은 F고 이동거리 4h네. 그러면 4FH가 되겠네. 그죠?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A, B, A의 속력은 V이고 A와 B의 질량은 각각 EM이랍니다. 얘의 질량은 EM이고 얘의 속력은 V랍니다. 얘의 질량은 M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B의 속력은 얼마 나와야 돼? 수연아, B의 속력 얼마 나와야 돼? 운동량 보존돼야 될까, 얘가? 압축돼 있다가 탁 났어. 얘가 왼쪽으로 가는 운동량이 EMV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EMV가 돼야 되지. 그럼 얘 속력은 당연히 EV 아니야? 맞죠? 그죠? 얘 속력은 EV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EKA.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쭉 올라가서 뭘로 바뀌었어? 쏘리. 죄송. 자, 2분의 1 EM의 V 제곱. 정리하니까 MV 제곱이 높이 얼마만큼? H만큼 올라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네. EMGH로 이렇게 바뀌었네. 맞아요. 그죠? 자, 분리됐을 때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에다가 속력 2V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4가 되니까 얘는 얼마? EMV 제곱이네. 맞습니까? 그죠? EMV 제곱인데 얘가 마찰력에 의한 전부 1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마찰력에 의한 1이 뭐라고? 4FH라며. 됩니까?
그죠? 여기서 H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네. 양변에 M 날리고 H에 대해서 풀어봐. H는 뭐 분의? 2지분의 V제곱이 되겠네. 됩니까? 요 값을 어디 하면 돼? 여기다 대입시키면 될까, 안 될까? 되겠네. 4F에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 되겠네. 양변에 있는 V제곱 날려. 그 다음에 2 하나 날리니까 얘가 2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 날리면 되겠네. 다 날아갔네. 따라서 F는 하니까 뭐가 됩니까? mg가 되겠네. 되십니까? 오케이? 또 질문. 완자책에 있는 거 질문. 네? 네? 몇 페이지 9번이야? 99쪽에 9번이야? 자,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가 마찰이 있는 곡선 레일을 따라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점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 운동 에너지가 42줄이래. 아, 운동 에너지가 여기가 42줄이래. 점 Q에서의 속력은 0이랍니다. P와 Q 사이의 높이 차는 2.1m이고 열의 일당량은 P와 Q 사이의 높이 차는 2.1m이고 열의 일당량은 4.2줄 per 킬로칼로리입니다.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단 중력 가속도는 얼마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물체의 크기 마찰에 의해 모든 열 에너지를 무시한답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잡아.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열 손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얘는 여기 왔을 때도 여기에 왔을 때도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42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맞니? 그지? 그럼 그 42줄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 이만큼을 올라가야 돼.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를 나 기준면으로 잡을 거야.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는 2.1m밖에 안 갔어. 그럼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아볼게. 여기 운동 에너지 42줄. 여기를 기준면으로 보면 여기 위치 에너지도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42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맞니? 위치 에너지 mgh 1 곱하기 직값 10 곱하기 높이 h. 따라서 h는 얼마 나와야 된다고? 4.2m가 나와야 돼. 4.2m가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의 높이가 4.2m가 나와야 되는데 2.1m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동안 높이 요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다 소비된 거지. 역학적 에너지, 잘 들어. 봐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뭘로 가야 된다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보존이 안 됐대. 그죠? 보존이 안 돼도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려면 일부는 위치 에너지로 가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보존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존이 안 되면 이렇게 되네. 그럼 보존이 되면 이게 높이가 4.2m만큼 가야 된대. 보존이 안 돼서 2.1m밖에 안 된대. 그럼 나머지 요 2.1m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뀐 거지. 이해되니? 알겠습니까? 그죠? 높이 얼마 차이에 해당되는 거? 2.1m분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따라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발생한 열 에너지 E는 mgh h에서 m이 1 곱하기 g가 10 높이가 얼마? 2.1m분에 해당되는 거야. 하면 얼마야? 21줄이지.
그지? 나는 줄 구하고 싶어? 칼로리 구하고 싶어? 칼로리 구하고 싶다며. 그죠? 열의 일당량. 그지? 자, 가면 칼로리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되지? 그죠? 이가 21줄이야. 열의 일당량이 얼마래? 4.2줄 퍼 칼로리래. 곱하기 Q 값이 이렇게 나오겠네. 21을 나누기 4.2로 나누면 되겠네. 킬로줄이야. 잠깐만. 5칼로리. 여기 5 있네. 답은 5칼로리.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 완자. 완자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 기출 픽업 푸신 거 해봐요. 책 안 사신 분 왜? 바빴어요? 깜빡할 게 있지. 씨. 빨리 사세요. 그럼 나한테 문자를 해야지. 책을 못 사가지고요. 그렇다고 책이 없다고. 김범수 넌 남아 이 새끼야. 질문 내가 그때 어디까지 풀어야 했지? 평형과 안정성까지 풀어야 했니? 아 이것부터 풀 게 아니고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씨. 이렇게 풀고 다시 와야 되는데. 어쨌든 풀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질문 58번이요. 58번이요. 아 등가속도 먼저 풀었어요. 잘하셨어요. 가속도 법칙 봅시다. 58번 한번 봅시다. 진도는 뒤에부터 나가고 내가 푸는 건 앞에서 풀어야 했지. 아니, 바보 같은 놈이 나도. 자, 봅시다. 책 없으신 분 앞에 보십시오. 책을 사서 꼭 푸세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PDF 원하시는 분 내가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근데 책은 사세요. 아시겠죠?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 B를 용설 저울로 연결하고 질량이 각각 1kg, 4kg의 물체 C와 D를 양쪽에 실로 연결하여 가만히 놓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용설 저울의 측정값이 얼마라고? 18N이고 가속도는 2m/s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단,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모든 공기의 마찰력, 공기 저항은 다 무시한답니다. 그죠? 그죠? 얘들의 질량이 얼마라고? 1kg, 4kg이야. 중력 가속도 10이래. 그럼 얘가 얼마? 40N. 얘가 얼마? 10N이지. A 질량, B 질량 알아? 몰라? 모르죠? A 질량, B 질량이 같다는 말 뭐 있니? 물체 용수 저울력이라고 없지, 그죠? 자, 얘 A 질량을 스몰 m,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읍시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세 물체를 한 물체를 보자고. 요거도 전체도 덩어리를 봐도 될 것 같은데. 얘 전체를. 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죠? R자임은 얼마? 30N이지. 그죠? 그럼 문제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 전체를 한 물체를 봐야 된다 했지. MA니까. 자, 전체 총 질량 5kg 플러스 스몰 m 플러스 라지 m 함값이 가속도가 얼마라고? 2m/s 제곱으로 이렇게 나온대. 되니? 그죠? 네. 그죠? 자, 양변에 이거 날리면 이거 15가 되겠네. 15는 5 플러스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네. 따라서 스몰 m에다가 플러스 라지 m을 더한 값은 10kg이네. 맞죠? 그죠? 네. 2m/kg이면 15가 되니까 딱 맞네.
자, 그래서 그죠? 둘의 질량을 합한 값이 10kg이고, 자, 일단 얘가 아래, 그럼 A는 C는 위로 움직여야 되지. 얼마의 가속도로? 2m/s 제곱. 그럼 얘가 받는 R자임 얼마야? C가 받는 R자임 계산해 보자고. 얼마? 2N이지. 가속도가 2니까 R자 힘. 그러면 요 줄은 얼마로 당겨야 돼? C를. 그래, 12로 당겨야 되잖아. 그죠? 그럼 A도 얼마로 당겨? 12로 당기지. 근데 오른쪽에서 당기네 얼마로? 18로 당기네. R자임 얼마? 6N이지. R자임이 A가 받는 R자 힘은 6N이야. 근데 가속도가 얼마라며? 2m/s 제곱이라며. 그럼 A 질량은 3kg에. 그럼 당연히 B의 질량은 나오네. 7kg으로. 되니? 그죠? 자, 그 다음에 D가 받는 R자임 FD 아래로 얼마 받아? 40N을 받아. 근데 가속도가 2야. R자임은 8N이 나와야 돼. 그럼 요 줄이 B에 연결되어 있는 요 줄이 D를 얼마로 잡아당겨야 돼? 그래 32로 잡아당겨야 되지. 그럼 당연히 줄도 B를 얼마로 잡아당겨야 돼? 32N으로 잡아당겨야 되지. 맞니? 그죠? 근데 뒤에서 18N으로 잡아당기고 있네. R자임 얼마? B가 받는 R자임. B가 받는 R자임은 FB 값은 14N이 나왔네. 어느 쪽으로? 요쪽으로. 근데 가속도가 2라 했잖아. 질량 몇 킬로그램? 27에 14. 딱 떨어지지. 맞네? 그죠?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거 물었지, 요거. 12N. 12N이다. 맞네. A와 B의 질량은 서로 안 같죠?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4N. 4N이 아니고. 기억이 답이 되겠네. 돼요? 되십니까? 네? 용수철 저울이 잡아당기는 방향. 용수철 저울이 잡아당기잖아. 용수철 저울이 A를 얼마로 잡아당겨? 18N이 잡아당기잖아. 요건 요 줄에 걸리는 장력이야. 줄의 장력인 겁니다. 시크한 바람이야. A와 B 사이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측정한 거야. 18N의 힘으로 줄이 A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B가 A를 18로 잡아당기니까 A도 B를 18로 잡아당기는 거야. 양쪽으로. 이해돼요? 되십니까? 네? D는 32로 계속해서 그렇죠. D를 뭐라고요? 얘가 가속도가 2라 했잖아. 가속도가 2인데 중력이 40 잡아당기잖아. 근데 얘가 받는 R자임이 가속도가 2니까 R자임이 얼마야? 8N이지. F는 MA니까. 그지? 어디로 8N의 힘을 받아? 아래로. 맞니? 그죠? 중력이 40으로 당기는데 아래로 잡아당기는 R자임은 8N밖에 없대. 그래서 위로 줄이 잡아당기는 힘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지. 되십니까? 또 질문 9페이지 9페이지 몇 번이요? 자, 9페이지 17번입니다. 자, 그림은 받침대 위에 놓인 가로빔, 받침대 놓여 있는 가로빔의 왼쪽 끝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물체 A를 매달아. 물체 A를 매달합니다. 자,
자, A를 매달고 오른쪽 끝에 물체 B를 매단 못을 바탕한 것입니다. 오른쪽 끝에 물체 B를 매달았답니다. A를 매달고 B를 매달았답니다. 자, 가로빔, 그 다음에 A, B의 질량은 각각, 가로빔이 뭐야? 요 막대야? 아, 얘를 말하는 거야? 얘가 가로빔이야? 그러면 요만큼이 3L이고 여기가 2L이고 전체가 얼마네? 15L이네. 이만큼이. 총 길이는 20L이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질량은 가로빔 A, B의 질량은 2M, 4M, 16M입니다. 자, 가로빔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그죠? 자, 봐봐. 일단은 봐봐. 가로빔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이렇게 있어. 그죠? 요 가로빔의 질량이 얼마라고?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3M. 여기 이렇게 있답니다. 자, 요만큼이 3L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이 얼마라고? 2L입니다. 전체 요만큼이 15L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어. 이 물체가 얼마라고? 4M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물체는 몇 M짜리라고? 16M짜리입니다. 그죠? 요 길이 X를 구하라는 거지. 맞지? 맞지?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요게 만약에 요렇게 얘가 가로빔 요놈이 X가 요쪽으로 이렇게 쭉 가. 쭉 가다가 봐봐. 쭉쭉쭉 가다가 요쪽에 토크가 너무 커져. 요쪽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토크가 너무 커. 중력에 의한 토크가 너무 커가지고 뭐 한다고? 커서 요 토크가 이쪽으로 돌리는 토크보다 더 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넘어지겠지. 그럼 넘어질 때 어디로 넘어져? 잘 봐.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겠지. 받침점이 어디야? 받침점이 여기가 받침점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를 받침점으로 했을 때 왼쪽에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하고 오른쪽에 시계 방향의 토크가 같으면 최대가 돼, 안 돼? 그죠? X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지.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를 가로빔 쪽에서 질량이 4M인 물체를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가다가 요 왼쪽에 있는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값이 요 오른쪽에 있는 시계 방향의 토크 값보다 커지면 얘가 뭐 한다고? 이렇게 넘어질 거라고. 요 가로빔이. 맞지? 그래서 그때 받침점이 어디가 될 거라고? 여기가 될 거라고. 맞죠? 그래서 그때가 뭐? X값의 최소값이 될 거야. 아,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4mg 여기를 중심으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곱하기 얼마? 15-x 플러스 요 가로빔의 질량이 얼마라고? 2mg. 얘 무게중심 어디 있어? 딱 가운데 있겠지. 그죠? 무게중심 여기 있겠네. 이렇게 여기 mg겠지. 2m이라는 물체가 있겠네.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5L 되겠네. 전체 길이 20이니까. 그러면 곱하기 5L. 자, 요쪽에 시계 방향 토크 얼마? 16M. 곱하기 요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되겠네. 얼마? 5L 되겠네. 16mg 곱하기 5L 되겠지. 양변에 있는 mg 다 날려. 정리해 봅시다. 넘어갑니까? 60입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하면 10L. 이거 내리죠. 이렇게 하면 얼마? 5, 6, 30, 90L이 되겠네.
그죠? 넘기면 이거 70이지. 마이너스 4x는 넘어오면은 계산 잘못했니? 15 마이너스 5L EMG OL B의 질량이 16M 3L, 2L, 5L 4mg 5, 6, 30 아, 80이냐? 그래도 이상한데. 곱하기 4, 15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60. 15, 요만큼의 길이가 15 마이너스 x. EM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가. 어디요? EMG가 얘 무게 중심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진짜 사이가 아니라 끝에 있어. 받침점이 여기가 아니고 왜 여기 있냐고? 얘 사이.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 가지고 최대가 되면 받침대가 얘가 이렇게 무너질 거잖아. 그지? 이렇게 무너질 거니까 여기가 받침점이 역할을 하는 거지. 받침대가 아니고 받침점이 역할을 하는 거지. 음수 나와야 된다고요? 왜요? 함수 값이 날 수가 없으니까 0이 따라고.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넘어가면 얘가 70이고 90 맞지? 아 이거 80이지? 80이고 넘어가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10이야?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5야? x가 y 마이너스가 나와. 어디가 잘못됐어? 네. 이게 맞다고요? 이게 맞고 나중에 4를 구할 때 이 값이 0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8.5가 나와서 답이 8.5. 이게 음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 값이 그럼 최대값 구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최대값이 되려면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번에 누가 토크가 해야 돼? 얘 토크가 최대가 돼야 되지. 요놈 토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가까이 그 지점 수평 지점보다 뭐야?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해보자고.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번에는 토크가 생기겠지. 얘가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때 받침점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받침점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얘는 EMG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7L입니까? 플러스 얘는 4mg 전체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야? 이만큼의 거리가 18L이지. 17L이지. 17L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지. 그죠? 곱하기, 아이고, 쏘리. 곱하기 17L 마이너스 X 값이 나오고, 요게 뭐가 같아야 된다고? 얘 토크하고 같아야 되며. 16mg 곱하기 3L이 이렇게 되지. 양변에 있는 mg 값 다 날려봐봐. 정리해 봅시다. 얘가 얼마? 27에 14. 플러스 얘 정리하면 4 곱하기 17 하면 얼마야? 4 곱하기 17 68 마이너스 4x는 3 곱하기 3, 6, 18 38 48입니까? 그죠? 그러면 넘어와서 정리하면 4x는 요거 빼면 20입니까?
빼기 20에다가 34가 됩니까? 그럼 x값은 얼마입니까? 34 나누기 4 하면 8.5 x는 8.5L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단 말은 얘가 여기 끝에 있어도 얘가 여기 4mg라는 놈이 여기 끝에 있어도 얘 무너진다고 안 무너진다고? 안 무너진다는 얘기지. 가로빔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값의 최소값이라며. x가 마이너스가 된 x값이 마이너스 2.5가 돼야 된다며. 이쪽으로 더 가서 여기에 놔야지만이 무너진다며. x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x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절대 안 무너진다며, 이 값이. 그지? 그죠? 그럼 뭘 구하라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요거는 그래서 안 무너지니까 어쨌든 요 x값은 아무리 여기 와도 여기서 이만큼 와도 안 무너지니까 x값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8.5가 된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도 x값이 마이너스 나와서 당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또 질문. 질문이요. 없으십니까? 이거 몇 번이었어? 17번이었어? 맞네.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대값, 최소값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 구할 때 얘가 받침점이 아니고 이렇게 받침점이 아니고 이렇게 받침대가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면 얘가 넘어질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넘어진다고 가정해봐. 왼쪽으로 넘어지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받침점 역할을 하겠지. 그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받침점으로 보는 거야. 받침대의 중간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얘가 이렇게 풀겠네. 넘어지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라고? 받침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질문 없습니까? 16번이요. 요것만 하고 진도 나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는 질량 4kg의 물체 P의 왼쪽 끝으로부터 거리 L인 지점에 질량 5kg의 물체 A를 매단 다음에 물체 A를 받침대 위에 놓고 막대 Q의 왼쪽 끝에 올려놓고 오른쪽 끝에 질량 2kg의 물체 B를 올려놓았더니 막대 Q가 수평을 유지했답니다. 막대 P와 Q의 길이는 각각 3L, 2L이랍니다. 받침점으로부터 A와 B의 거리는 L이랍니다. 그렇답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봐봐. 보십시다. 그죠? 자, 여기 일단 얘 분석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어. 여기가 막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얼마라고? 3L이래. 여기가 요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래? F1이래. 요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래? F2래.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 지점이 있었어. 얘 5kg이래.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었어. 요 한가운데 받침대가 요렇게 또 놓여있대. 요까지 거리가 L이고 요만큼의 거리가 L이랍니다. 얘가 2kg이야. 그럼 봐봐. 얘가 누르는 힘도 얼마란 얘기야? 얘가 지금 2kg이잖아.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야? 20N이지. 그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20N이니까 요 시계 방향의 토크 얼마? 20L만큼 작용하지. 그럼 당연히 얘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도 얼마가 된다? 20L만큼 작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20L만큼 작용해야 되지. 중력이 아래로 얼마 잡아당겨? 50N으로 잡아당겨. 그럼 당연히 줄이 위로 얼마 잡아당겨야 돼? 30N으로 잡아당겨야 되지.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줄이 요 A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라고? 요렇게 아래 잡아당기는 힘도 30N으로 잡아당겨. 막대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야? 4kg이야. 그러면 막대 한가운데 여기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겠네. 얼마? 40N이 작용하겠네. 그러면 요 P막대 아래로 작용하는 힘 30N, 40N, 총 70N.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 F1 플러스 여기 잡아당기는 힘 F2. 됩니까? 자, 토크 중심을 여기로 볼게요. 칠판 봐. 여기를 토크 중심으로 볼게요. 그죠? A가 잡아당기는 토크, 시계 방향. 중력에 의한 토크, 시계 방향. 그 다음 F2가 잡아당기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같아야 되지. 요만큼의 거리 L이라면. 그러면 30 곱하기 L 플러스 중력 40 곱하기 한가운데니까 1.5L. 1.5L은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F2 곱하기 3L이 이렇게 되겠네. L 다 지워. 정리하면 이건 30. 40 곱하기 15하면 얼마야? 60입니까? 30 플러스 60은 3F2. 따라서 F2는 90이니까 30N이네. 그럼 F1이 얼마야? 40N이겠네. 기준점은 아무 때나 잡아. 네. 아무 데나 잡으셔도 됩니다. F2를 잡으셔도 되고 F1을 잡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 줄이 있는 여기를 잡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난 편하려고 F1이나 F2 잡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F1이나 F2 잡는 게 편하겠죠. 두 개 중에 한 개 잡는 게. 그죠? P에 작용하는 알짜임. P 계속 나오고 있어. 정지해 있다며.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네. 알짜임 얼마? 0인 거지. A가 P를 당기는 힘. 30N. 50 아니고. 맞죠? 그죠? F1 40, F2 30. 맞네. 기억 디귿. 답 3번. 되셨죠? 오케이? 완자표. 시험 범위 나온 학교. 물리 시험 범위 나온 학교 없습니까? 없어요? 등가속도 운동까지 풀어오세요. 얘들아. 어디 가냐? 등가속도 운동까지 여기까지. 20페이지까지 싹 풀어오세요.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가면 어차피 다 화학 한 명이니까 많이 들어가면 여기까지일 거야 아마. 많이 들어가면 정말 많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말고사가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제 생각에는요. 여기 다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기말고사 때. 좀 작게 들어간다. 막 하면 한 요 정도까지. 정말 많이 들어간다. 하면 한 요 정도까지. 기말고사를. 뒤에 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책표. 네? 네. 29페이지까지. 열심히 풀어오세요. 완자 우리 진도 남은 거 있지? 몇 페이지지? 102페이지. 잠깐만 책 검사 좀 한번 하자 얘들아. 우리 엄마 야책 좀 한번 보자. 완전 앞으로. 봅시다. 그지? 요거 세 이 새끼야. 부끄럽지, 오진아. 오진아, 부끄럽지? 내가 너다 나왔어. 시장님이야 또. 시장님 왜 자꾸 올려? 말하는 거 졸라니 많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이제 나한테 졸라 말안 줘도 좋다고. 야, 이 책은 팔아도 되겠다. 새 책인데? 아, 왜 정신나고 야, 단거는 팔고, 괜찮아? 일도 안 하면서 단거에서 간직해야지. 어? 나 좀 히트 진짜 지금 별표도 이렇게 수도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다. 어? 물리하고 화학은 벼락치기 안 된다고. 어? 얘들아, 시험 기간에 와가지고 선생님 내일 꼭 있어요. 분명 있어요. 시험 기간 전날 와가지고 12시까지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다 마쳤는데 일찍 와가지고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앉아가지고 내일 물린대요 해가지고 나 괴롭히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죽여버릴 거야 그냥. 씨. 너네 이 새끼 괴롭히진 않지. 내가 널 괴롭히지. 보내주세요 하면서 범수 갔는데요 저도 보내주세요. 좀 내가 얘기했잖아. 물리화학은 그거 안 된다고. 벼락치기가 정말 안 된다니까. 어디 할 차례입니까 우리? 102페이지 여기 할 차례요. 오늘 다 끝냅시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완자부터 푸세요. 완자부터. 완자가 기본서기 때문에 기본서를 먼저 풀 줄 알아야 돼요.
기본서를 먼저 풀 줄 알아야지. 기본이 안 되는데 기출 픽업을 풀면 뭐 하노? 아시겠어요? 완자가 더 어렵게 가끔 가다가 완자가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더라. 완자가 훨씬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뭐 고난이도 문제들은 기출 픽업보다 훨씬 어렵다거나 일단 고난이도 문제는 못 풀어도 기본 문제는 푸셔야 돼요. 그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겨울방학도 얘기했지. 중간고사 때 다 못 풀어요 문제. 중간고사 문제 다 풀었다.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과학쌤이 중간고사 때 문제 다 못 푼다 했는데 난 다 풀었는데 이렇게 하면 학교 시험 문제가 쉬운 거야.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요. 수능 문제 만약에 한 10몇 문제 나왔어. 뭐 수능 문제 가정합시다. 수능 문제 다 못 풀어요. 그게 정상이야. 나 다 못 풀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물리 시험지 내고 나서 우는 애들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공부도 안 해놓고 우리 왜 지랄같이 놀아. 지가 공부 안 해놓고 평소에 방학 동안 팽팽 놀아놓고 울기를 왜 지랄같이 우냐고.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느냐. 겐또도 못 쳐야. 야, 객관식도 아니잖아. 서술형 나오고 주관식 나오잖아. 객관식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정신 차려. 4월 말이야. 이제 한 달 남았어. 진짜 정말로. 얘들아. 자, 그래서 가역 현상하고 비가역 현상이 있었어. 그지? 자, 가역 현상이란 건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는데 그 처음 상태하고 만나고 똑같은 상태야. 똑같은 상태로 완전히 다시 말 수 있어. 되돌아갈 수 있어. 그게 뭐야? 가역이야. 근데 비가역 상태라는 건 내가 만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어. 다시 되돌아왔는데 처음 상태하고 에너지라든가 다른 조건들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슨 현상이라고? 비가역 현상이라고. 비가역 현상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비가역 현상들은 뭐가 있다고? 방향성이 있어요. 흘러가는 방향이. 그 흘러가는 방향을 만나고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머릿속으로 만다고? 머릿속으로 야, 뉴턴이 중력 발견할 때 뭐 했어? 야, 이거 봐. 아래로 뭐하고? 떨어지네? 야,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면 다 알았어요.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으면 만다고 떨어지는 건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걸 보고 중력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 최초라고. 비가역 현상을 우리도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머릿속으로 만다고 딱 정립을 해서 외워야 된다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이. 요건 요 방향으로만 이나. 그 역방향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야,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떨어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올라간다고? 안 올라간다고. 근데 올릴 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잡아 올리면 되잖아. 올라오잖아. 그치? 이러지 않고 가만 놔두면 뭐한다고? 항상 떨어진다고. 그 비가역성의 뭐야? 비가역적인 현상의 뭐야? 방향성을 제시한 법칙이 뭐라고? 연력학 제2법칙이야.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가지고 1법칙의 내용이 와장창 다 빠졌어요.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공식이 싹 다 빠졌어요.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이 있거든요.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지난 교육과정에는 있었는데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방향성에 대한 설명인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비가역적이야. 알겠습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절대 안 일어난다고. 그게. 그죠? 자,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안 들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갈 수 없는 현상을 뭐라 불러? 비가역 현상이야. 어떤 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이. 그죠? 자, 대표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통에 넣었어. 한쪽에다가 일기압을 했어. 양쪽에 중간에 콕이 있었는데 콕을 딱 열었네. 콕을 여니까 공기가 뭐야? 샥 하고 왔다리 갔다 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왼쪽에 0.5기압, 오른쪽에 0.5기압이야. 그럼 다시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야, 너 생각 좀 하고 있어. 다시 집에 가야지.
하고 있다고 뭐야? 다시 오른쪽으로 싹 모여. 여긴 진공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가 안 가? 가는 건 안 일어나요. 가만 놔두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진자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 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기하고 충돌해야 안 해? 충돌하지? 그럼 진자의 축이 점점 뭐야? 작아지겠지? 그럼 결국 뭐 한다고? 딱 멈춰요. 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와의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공기와의 충돌에 의한 공기의 열에 의해서 다시 진자에 충돌해가지고 막 해서 진자가 다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습니까? 방 안에 추를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가 멈추겠다 했어. 그래서 방에 다시 보일러를 딱 뜨끈뜨끈하게 떼. 보일러 뜨끈뜨끈하게 떼니까 공기가 뜨거워져. 그럼 공기에 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진자한테 줘가지고 진자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냐고?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간다고?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로는 간다고. 그 역방향으로는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그 역방향으로는 이렇게는 안 간다고. 방향이. 이해돼요? 그죠?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었어. 찬물하고 더운 물을 딱 섞으면 무슨 물이 돼? 미지근한 물이 되지. 왜? 열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고온의 물체에서 어디로 간다고?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열이라는 놈은. 그지? 맞지? 그지?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됐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 있던 게 아까 그거 좋았던 것 같은데 나 찬물을 때가 보다 미지근한 물 때보다 찬물 때 좋았어. 나는 뜨거운 물이 좋아하는데 그럼 받은 놈 받은 거 다시 줘 해가지고 왼쪽에 찬물이 되고 오른쪽에 따뜻한 물 돼가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 있어 없어? 없다고. 안 간다고. 그죠? 이렇게는 간다고. 근데 이렇게 거꾸로는 절대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공이 갑자기 있는데 공이 올라오는 거랑 똑같다고. 그치? 마우스를 놨더니 마우스가 갑자기 훅 올라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런 일은 있어 없어? 없다고.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열을 절대로 안 준다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거야. 자 봐라. 실을 이렇게 매달았어. 왔다 갔다 해 실이. 충돌하면서 어디와 충돌해? 이 벽면하고 충돌을 해요. 충돌해서 진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충돌에 의한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공기의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 공기가 가지고 있는 다시 열 에너지가 전달돼 가지고 추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온다. 운동 에너지로 온다 안 온다? 이런 일은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있습니다. 그죠? 그림은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상자 안에서 진자가 진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 그죠? 운동에너지 변화. 진자와 충돌한 공기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증가하고, 진자와 충돌한 공기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증가합니다. 반대로 진자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진자의 운동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자가 멈춥니다. 진자가 멈추면 진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분자 추, 실의 에너지로 만다고 다 전환됐어. 그죠? 됐는데, 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줬는데, 다시 받고 싶어. 좀 줄래? 주니? 안 준다고. 알겠습니까? 네. 다시 안 되돌아옵니다. 그죠? 연력학 제2법칙,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비가역성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야. 그 방향으로만 일어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알겠습니까? 그죠? 자,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연력학 제1법칙에 의외되지 않더라도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 추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다고 가져갈게. 역학적 에너지가. 원래 100줄이 있었어. 100줄이 있는데 그 100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공기 분자와의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로 다 줬어. 100이 100으로 갔네? 에너지 보존됐어 안 됐어? 됐네? 그죠?
그럼 다시 야, 열 100 줬으니까 이번엔 나 줘. 이렇게 줘도 돼, 안 돼? 돼요. 에너지는 보존되잖아. 100을 줬는데 200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 주는 거라서 100 받았잖아. 그죠? 내가 상원이한테 10,000원 줬어. 10,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형 받았어. 다시 내놔, 이 새끼야. 이거 다시 받아. 되잖아. 내가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겠다는 건데. 되지? 10,000원 받았으니까 20,000원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100을 주고 나서 다시 100을 받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겠니? 근데 이게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방향성에 위배된다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건 100 주고 100 받고 100 주고 100 잡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는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이게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자, 열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로 열이 전환되는 것처럼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봐라.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칠판 봐. 피스톤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뭐 한다고? 열을 줬어. 그럼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둔해져? 활발해지겠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맞지? 활발해져 가지고 얘가 뭐 한다고? 쭉 밀고 나가겠네. 피스톤을 밀고 나가 가지고 얘가 뭐 한다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죠? 피스톤이 힘이 작용해. 곧 기체 분자들의 힘이 작용해 가지고 이만큼 이동했네. 일했어, 안 했어? 일했네. 열이 일로 전환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그래서 열 에너지도 뭘로 갈 수 있어? 일로 갈 수 있어요. 그지? 그렇게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어주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불러?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열기관이라고.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어주는 장치야.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자동차 엔진이야. 자동차 엔진이 열기관이라고. 알겠습니까? 열을 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야. 요 안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오케이?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열을 받아 팽창하는 것은, 그치? 열을 받아 팽창하는 것은 외부의 일을 하는 거야. 줄 거? 자, 원래 차가운 데 있었는데 따뜻한 물 안에 넣었더니 따뜻한 물에 있는 열을 받았어.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져 가지고 피스톤이 쭉 밀고 나가. 이렇게 올라가. 외부의 일을 했어, 안 했어? 할 수 있다고. 그런 장치를 뭐라 부른다고? 열기관이라고 부른다고. 자동차 엔진이라고. 알겠습니까? 뭐 제트기 엔진, 이런 게 엔진들이 바로 뭐야? 열기관이야.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열로부터 열을 받아서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줄자 꺼. 열 에너지를 받아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 엔진. 그죠? 네,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원래 이건데 Q1이라는 열을 받아. 그 열원에서. 이게 뭐야? 엔진 속이야. 자동차 엔진에 내가 휘발유 넣지. 휘발유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야? 폭발시키지. 그지? 그 폭발에 의한 에너지 힘에 의해서 뭐야? 피스톤이 상하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면서 뭐 한다고? 바퀴에 종력을 전달한단 말이야. 그럼 바퀴가 굴러가, 안 굴러가? 그치? 바퀴가 굴러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휘발유를 넣었어. 100이라는 휘발유를 넣었어. 화학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켰어. 그럼 엔진 속은 뭐라 해? 고열원이네. 맞지? 그죠? 그래가지고 100줄이라는 일을 전부 다 열기관에 넣어가지고 만다고? 다 100줄의 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왜요, 선생님? 바꾸면 되잖아요. 100을 받아가지고 100을 하니까 되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어디에 위배된다고?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고. 자, 피스톤 이렇게 써서 잘 봐. 봐봐. 여기에 휘발유를 넣었어. 넣어가지고 뭐야, 공기하고 휘발유를 넣어서 빵 폭발시켰어. 안에서 폭발하니까 빠바바바바박 해가지고 압력이 생기지.
그러면서 피스톤을 상하로 뭐야?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게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요 안에는 뭐야? 고온이 돼 안 돼? 되지?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이는 뭐 했어? 일을 했어. 오케이. 땡큐. 그죠? 여기가 고열원이야. 근데 여기는 고온인데 엔진 바깥쪽은 뭐야? 저온이지. 그치? 그러면 열은 항상 고온에 있는 열은 일도 하지만 어떻게 나가려고 해? 빠져나가려고 해요. 잡아놓으면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해?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나 나갈래. 여기 차갑네. 아싸가오리 좋네. 하고 빠져나간다고 이 열이 바깥쪽으로. 그게 요놈이라고. 그죠? 그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울 때 생각했어. 이걸, 야,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열 하나도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지. 되는데, 그래도 만다고? 빠져나간다고. 근데 그거 이전에 문제가 있어. 여기 열이 꽉 차면 온도가 막 2000도, 3000도, 4000도, 5000도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가면 엔진이 견뎌요? 못 견뎌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면, 전기 자동차 말고, 일반 그 가솔린이나 디젤 차 타고 가면, 앞에서 만다고? 공랭식으로, 윙, 팬네트 돌아가요. 컴퓨터 이거 뒤에 팬 돌아가, 안 돌아가? 이거 돌아가는 것처럼, 엔진 과열될까 싶어서. 그치? 엔진을 식혀준다고. 엔진을. 그죠? 그래서 열을 만다고, 다른 데로 빼낸다고. 안 그러면 엔진 녹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고열원에 있는 열은 항상 어디로 빠져나가? 저열원으로 빠져나가요. 일부가. 이만큼의 100이 못 가고 30 정도 줬어. 이만큼을 70으로 만다고? 빠져나간다고. 100으로 주고 싶지. 주고 싶은데 100으로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요거를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못 막는다고. 알겠니? 이해됩니까? 선생님, 머리 좋은 애가 IQ 한 300인 애가 나타나가지고 100인 못 만든다고. 절대로 안 되는 걸 뭐 한다고? 확인했다고. 요만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효율이 30% 이상을 못 넘어요, 되게 보면. 선생님, 우리 아빠 차 하이브리드인데요. 효율이 한 40% 넘게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 뭐하고 뭐가 같이 써? 엔진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효율이 높게 나오는 거야. 전기차는 그래서 효율이 더 높은 거야. 전기차는 열로 가, 전기로 가? 전기로 가지. 전기로 가기 때문에 전기는 고열원의 전기가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니?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배터리 안에 전기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요. 도선만 타고 가요. 그치? 도선만 타고 가서 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높아, 안 높아? 높아요. 단, 도선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또 일부가 빠져나가지만 이 열 기관보다는 뭐하다고? 훨씬 효율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열 기관은 끼끗해야 이밖에 못 가면 전기 자동차는 이만큼 갈 수 있다고. 효율이 훨씬 높다고. 똑같은 돈을 써가지고 내가 뭐 2배, 3배 더 달릴 수 있다고. 좋아, 안 좋아? 좋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열기관의 구조입니다. 고열원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의 W를 하고 저열원으로 Q2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자, 여기 Q1을 계속 1부는 일을 하고 1부는 저열원으로 나가지. Q1은 W 플러스 Q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면 효율 E는 만다고 Q1의 열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Q1분의 얘는 Q1-Q2 하면 되겠네.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분의 Q1분의 Q2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자동차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휘발유가 100이야.
엔진에서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고 이게 뭐야? 한 일이라고. 얘가. 나머지 동력 전달 장치에서 열 손실, 기타 부속 기계에서 열 손실, 엔진 주변에 열 손실 쫙 하는 요게 뭐라고? Q2 값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놈의 자동차가 몇 번 효율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18%밖에 안 된다고. 그죠? 네. 자, 그래서 100%의 열 효율이 100%의 열기관.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고, 자, 모두 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요게 키포인트야. 연력학 제2법칙. 자, 봐라. 내가 손바닥을 비비는 일을 하지. 손바닥을 비비는 일을 하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져. 일이 뭘로 바뀌어? 열로 바뀌어요. 그치? 그럼 이 열 써다가 일 할 수 있어? 못 쓴다고요. 그죠? 공기 중에 있는 열이 많아. 뜨거운 사막에 가면 있는 열 뜨끈뜨끈해. 그거 일하게 할 수 있어? 가만 놔두면? 못 한다고. 지는 일 안 한다고. 그걸 엔진의 실린더에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지만이 만다고. 일로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는 일을 안 해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가만 놔두면 안 해요. 두들펴. 이 새끼 뭐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권호준아, 나하고 똑같아. 너는 시켜도 안 하잖아. 시켜! 자, 이상적인 열기관. 만약에 열기관이 저열원을 방출하는 열이 Q인 경우에, Q2 이퀄 0인 경우에, 공급한 열이 모두 1로 전환되므로 100%가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의 계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열이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의 계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엔진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못 막는다고. 그래서 100%인 열기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럼 왜 가르쳐요? 만들지 말라고. 난 만들고 싶어요. 불가능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나마 열로 가지고 제일 효율적인 열기관인데 그나마 효율이 높은 열기관이 뭐야? 스털팅 엔진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알루미늄 판 있죠? 그죠? 위에 판이 있고 아래 판이 있거든요. 요 사이에 이렇게 피스톤 같은 게 있어. 여기 뜨거워. 여기 차갑고. 그죠? 그럼 뜨거운 열이 어떻게 해서 위로 팽창해 안 해? 팽창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공기를 쭉 밀어 안 밀어? 밀지? 밀면서 만다고 얘를 돌리는 거야. 불의 온도 차이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렇답니다.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죠? 자, 스타팅 기관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만다고 역학적 에너지로 이렇게 진환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넘겨. 자, 연구기관입니다. 제1종 연구기관이 있고요. 제2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둘 다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제1종 연구기관은 뭐에 위배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돼. 제작할 수 없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야? 연력학 제1법칙이야. 제2종 연구기관. 에너지의 흐름 방향성에 위배돼. 이게 뭐야? 연력학 제2법칙이야. 제1종 연구기관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봐봐. 에너지를 공급 안 해. 에너지를 공급 안 하지 않는데 얘가 뭐야? 계속해서 무한대로 일을 해. 가능해? 안 되지. 야, 내가 월급을 안 주는데 계속 월급을 안 줘. 근데 그 아저씨가 나와서 계속 일을 해. 학원 청소하고 닦고 청소하고 닦고 계속 일을 해. 돼?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죠? 계속 도는 수차랍니다. 봐봐. 수차에 이렇게 스크루를 따라서 물이 올라가. 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쑥 보거든. 그러면 이 물이 다시 만다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 프로펠러 돌아가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또 다음에 스크루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서 물이 올라가서 또 해서 계속 움직여. 돼? 불가능해요, 이거. 그럴 것 같지. 못 돌아요. 계속 도는 원판. 자, 봐라. 추의 무거운 중력에 의해서 얘를 아래로 누르지. 그죠? 아래로 누르거든. 얘가 아래로 이렇게 눌러.
누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가. 다시 뭐야? 추가 이렇게 올라가네.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계속 도는 거야. 돌아? 마찰은 없니? 있지.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야, 수평 방향에 있는 토크가 여기가 가깝냐? 여기가 가깝냐? 얘가 더 가깝지. 그럼 토크가 누가 더 크게 나? 얘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그죠? 요 토크가 나중에 더 커요. 수평 방향에서 보면. 그지? 안 돌아가요. 계속. 그죠? 자, 봐봐. 펌프로 물을 끄집어 올렸어.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을 돌려. 다시 펌프로 돌려. 물 돌려. 올려. 돌려. 올려. 돌려. 계속. 장난치.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만들 수 없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외부에 열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밥에다가, 그냥 생각해봐. 밥에다가 쌀하고 물만 이렇게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끓으면서 뭐 한다고? 밥이 돼? 돼? 안 돼요. 요술이야. 불가능해요. 그죠? 자, 제2종 연구기가 연력학의, 자, 이제 제2종 연구기관인데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제2종 열기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열이 100% 어디로 간다고? 일로 간다고.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 안 돼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열이 일로. 100이라는 여기, 100이라는 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빠져나간다고 열이라는 놈은 중간중간에 계속. 그지?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건데요. 봐봐. 얘들아. 큰 배가 있어. 배가 있는데 배 안에 이렇게 엔진이 있어요. 배 안에 이런 엔진이 들어있거든요. 그죠? 엔진이 있어.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들여. 차가운 바닷물을 끓여들여가지고 차가운 바닷물에서 열을 뺏어와. 내놔 이 새끼야. 확 열을 안 내놔? 차가운 바닷물에서 열을 뺏어가지고 뜨거운 엔진에 넣었어. 차가운 바닷물에 열을 뺏어서 뜨거운 엔진에 넣어가지고 더 차가운 바닷물로 내보냈어. 그죠? 그럼 바다를 가면서 계속 바닷물 끓여가지고 열 빼가지고 엔진에 넣어서 자동차 엔진, 배 엔진, 프로펠러 돌려가서 계속 돌릴 수 있겠네? 재수네. 태양 에너지 계속 받으니까 물은 계속 받을 거니까. 이거 돼, 안 돼? 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가? 안 간다고. 불가능하다고. 그치? 야, 네가 길가에 있는 이재용 보고 아유 불쌍해라 10원 받아라. 그럼 이재용이 받니?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 안 받는다고 걔가. 그죠? 맞지? 야, 너희가 뭐가지고 저기 뭐야 그 주식 잘하는 아저씨한테 내가 주식 잘하니까 아저씨 그 미국에 있는 그 아저씨 누구 이름 뭐지? 버핏 아저씨 내가 주식 가르쳐 줄게. 이리 와봐. 내가 나한테 이야기 들어봐. 이렇게 하면 그 아저씨가 정말이요? 이렇게 하면 듣니? 안 듣는다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고. 그죠?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몇십억을 내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했으니까 아저씨 이리 와서 내 주식 얘기를 들어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한 수 가르쳐 주지. 그런 일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오케이? 자, 풀어오시고. 자, 이거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이 열을 흡수하여 외부의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일을 방출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표는 열기관 A, B, Q1, W, Q2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열 효율은 A가 B의 3분의 4배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A의 열기관 효율 대 B의 열기관의 효율이 몇 대 몇인 거야? 3대 4인 거야. 그지? 4대 3인 거야. 그지? 맞네? 그러면 여기서 A의 열기관의 효율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 A의 열기관의 효율 얼마를 받았어? 22제로만큼을 받았네. 22제로만큼을 받았어. 520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올 거고 곱하기 100 안 하면 퍼센트 안 나올 거고 곱하기 100 해봅시다. 하면 얘가 4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 25%네. 되니? 그죠? 그럼 이 25%를 여기다가 25로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죠? 요 놈값을 x로 놓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하니까 2의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라고? 4분의 75가 됩니까?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6이라는 얘가 22제로겠죠. 1620라는 열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얼마인지 몰라. 그게 니은이야.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 됩니까? 그죠? 4 날려. 4가 나고 이거 날리면 되겠네. 날리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까? 25로 약분하면 이거 없어지겠네. 그럼 니은 얼마? 320네. 아, 얘가 320. 그럼 얘는 얼마라고? 1320가 되겠네. 이해돼요?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싹 풀어오세요. 저녁에 수업 없어요. 이번 달은 나이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